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뷰웍스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그래요. 제 스타일 자체가 그냥 좋은 종목, 좋은 매수가가 오면은 기다려서 잡았다가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한다. 이게 제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또 새롭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 모습 자체가 나왔는데,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신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소랑 같이 묶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기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뷰웍스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뷰웍스를 추천을 드렸던 거는 8월 14일 영상에서 뷰웍스를 41,500원에서 45,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8월 14일을 보게 되면은, 자, 8월 14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쪼쪼쪼 보게 되면은, 우리가 8월 14일 주말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8월 17일날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얘기들 자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기다리면은 매수가 오고 우리가 이 안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고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주식의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좋은 종목을 좋은 매수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유롭게 수익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뷰웍스 같은 경우에도 이때 매수가가 안 오고 따로 그냥 뭐 튕겨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냥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면 돼요. 어차피 뭐 의료기기 쪽에서는 섹터 자체가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고 덴티스도 있고 덴티움도 있고 너무나도 바텍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한 종목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것보다도 이게 튕겨서 올라가면은 다른 종목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서 나가시는데, 자꾸 올라가는 거에 쫓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거는 꼭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보통 여러분들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내가 사자마자 급등이 나오면은 너무나도 좋아요. 뭐 저도 당연히 뭐 사자마자 추천을 드리자마자 급등이 나오면은 저도 좋아요. 근데 이게 매번 지속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주식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급등이 나온다? 그런 뭐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저도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부분인데, 결국에는 주식에서는 그런 거는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TV에서 봤을 때 복리 개념으로 뭐 1% 하루에 1%씩만 수익을 챙겨준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유명하신 분이 가입비가 1억이라도 낸다라고 뭐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사자마자 급등이 나오는 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무조건적으로 가격이에요. 종목들의 위치, 가격, 이게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여기서 샀는데 시장이 더 밀려, 그럼 더 살 수 있는, 여기도 지금 구간에서 싼데 시장이 밀리면서 더 싸진다? 그러면은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이 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자동차 한 대가 뭐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근데 이게 뭐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세일을 해.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차를 샀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며칠 뒤에 만약에 뭐 추가 할인을 해서 뭐 차를 500만 원에 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사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팔았을 때 얼마나 이익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포스코를 추천을 드렸던 것도 위치적으로 지금 가격, 뭐 그때 당시에 월요일날 뭐 가격이 너무나도 쌌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은 부담 없이 한 번 더 살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도 싼데
또 세일을 한다 그러면은 자신 있게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는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에 5천원 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3개월 동안 44만원 제가 못 벌어 드릴까요? 여러분들 가입비는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가입비 뭐 뽑아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서 느껴야 되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뭔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잡아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만 나중에 스스로 나가셔도 뭐 추격 매수를 안 하고 안 좋은 꼴은 좀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실 분들은 밑에 010 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주말에도 저희는 밤 늦게도 일을 해요. 그래서 뭐 주말에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만큼에서 이만큼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사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위치도 싼데 지수가 밀려서 같이 밀린다? 그럼 더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두산바켓을 5만원 이상에서 지금 사세요 이 위치에서 사세요 말씀을 드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모센스를 좀 14,000원 이하로 여러분들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뭐 신규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14,000원에서 내려왔다가 이만큼까지 튕겨왔다.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그러면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잡아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부분, 위치가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적인 부분, 여기서 이만큼 올렸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렸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올렸는데 왜 자꾸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쳐다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시장이 14,000원에 잡아놓고 시장이 밀려서 더 밑으로 빠지면은 더 사도 돼요. 더 사도 되는 건데, 여기 16,000원 이쪽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서 샀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뭐 시장이 밀리지도 않고 그냥 종목 조정이 나와서 14,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미치겠다 이 소리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부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보는 주식은 뭐 타이밍이라든지 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사서 3일 뒤에 급등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려요. 왜냐?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3일 뒤에 갈지 이틀 뒤에 갈지 일주일 뒤에 갈지 한 달 뒤에 갈지 이거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못 맞추는 거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뭐 VIP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OCI도 4%대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8% 이상의 수익 인증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뭐 OCI 뭐 4%대 이상, 여기서도 뭐 지금 일찍 판매를 하신 분들은 뭐 2%대, 카카오 게임즈 30주 323,528원 수익 감사드립니다. 1원까지도 정확하게 써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여유롭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OCI 보시면은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뭐 좀만 공부를 하시고 리포트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잡은 위치는 이거를 보시라고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올랐고,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올랐고, 여기서 사서 이만큼이 올랐고, 또 여기서 사서 이만큼이 올랐으면은 우리는 여기서 사야 돼요. 근데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던 부분이 있고, 공매도 맛집인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시장 조정까지 나오면서 이만큼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었다.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라는 기준선 자체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서 이만큼의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셨어야 되는데, 잘못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는 뭐 여기서 사서 이만큼 먹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근데 과연 만약에 이게 정말로 급격하게 빠지거나 아무것도 대처를 못했을 때 나는 이 위치에 사서 어느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차피 결과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주식은 높은 위치에서는 저는 절대로 살 마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2000 종목 중에 뭐 우리가 뭐 이것저것 뭐 잡주 이런 것들 다 제외를 하고 볼 수 있는 거는 5, 600 종목인데, 그 안에서 다른 거를 사서 수익을 내면 돼요. 뭐 종목이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주식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좀 미리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지금 또 수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최근에 뭐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상장 예정 9월 1일 상장 예정인 일진 아이솔루스를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사가 수소 운송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수소 전반 분야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금요일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수소 얘기랑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자, 지금 보면은 뭐 현대차에서 내달 7일날 개최가 되는 이제 현대차의 수소 좀 써드리면서 할게요. 수소 컨퍼런스를 앞두고 좀 기대감에 있던, 이제 바닥권에 있던 수소 테마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렇게 테마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은 이게 처음부터 부각된 테마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몇 차례 크게 해먹었던 테마인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수소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관련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가 크게 갈지 예측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 자체예요. 그래서 누가 크게 잘 간다, 누가 크게 잘 갈 거다,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거는 신이 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눈치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거는, 학습에 의한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1세대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니크가 있고, 유니크, 그 다음에 뭐 평화산업, 그리고 홀딩스, 이 평화 시리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위치 자체는 좀 여기서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뭐 무리하게 뭐 여기 꼭대기에서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으니까 난 여기서 잡을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좀 잡으려고 하면은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이미 윗꼬리가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 담을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늘 뭐 22%대, 어제 22%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여기서 이만큼까지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차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종목은 그냥 패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구간 자체는 여기에요.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따라가지 마세요. 더 갈 수는 있겠죠. 더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안 간 거를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세대 대장주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뭐 써드려야 되나? 대우부품, 그 다음에 동아화성, 그 다음에 세종공업, 그리고 JNK 이터, 그 다음에 뭐 EM코리아,
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우부품이 있고, 동아화성이 있고, 세종공업이 있고, JNK 히터가 있고, EM코리아가 있고, GMB코리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오면은 사세요. 여러분들 뭐 급하게 담을 것도 없고, 이만큼 위치에서 내려오면은 기다렸다가 사시면은 되실 거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가격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만큼의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여기까지 쏘아 올렸던 부분, 근데 이거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급등락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이만큼의 박스권에서 이렇게까지 올렸던 부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 위치에서 잡을 거예요. 굳이 올라가는데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서 물렸네 마네 고점이네 이것보다도 그냥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JNK 히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좀 이게 우선적으로 괜찮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올렸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 오히려 잡고 좀 차트를 길게 보면은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만큼까지 올렸던 부분, 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올렸던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좀 조정받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자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안 간 것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렇게 움직임 자체는 나오고 있는데 딱 보면은 이 위치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데, 굳이 잡자라고 하면은 거래량 자체가 많은 JMK 히터가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대형주로 놓고 보면은 두산퓨어셀, 저는 차라리 좀 대형주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산퓨어셀을 차라리 여러분들이 눌렸을 때 잡으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뭐 급등락이 굉장히 뭐 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뭐 9%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도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한 위치인데 지금 9%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무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분명히 좋은데, 자 아마 글로벌 이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기차가 굉장히 좀 압도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 자체를 놓고 봐도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 많지 수소차를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좀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가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수소차가 상용화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전기차가 좀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이 좀 수소차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예요. 무조건적으로 뭐 차를 만든다고 장땡이 아니라 충전소가 굉장히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지하 단지에 뭐 충전소가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하다 뭐 여행 가고 뭐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최근에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도 좀 많이 느낄 거예요. 제주도는 워낙 뭐 전기차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전기 충전소도 많지만 부족해요. 어디 여행 중간에 가다가 전기가 떨어져서 전기차 충전하는 데 가서 막 기다리고 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불편함을 좀 토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환경만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도 결국은 돈이고 화석 연료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재료도 결국에는 화석 연료예요. 그에 비해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100% 친환경 차기 때문에 환경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소차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폭증을 하게 되면은 원전을 더 돌리든가 해야 돼요.
지금은 뭐 완전히 전기차보다도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대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전기를 썼다가 이제 휘발유도 썼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차량에서 이제 10대 중에 5대 이상이 전기차가 되면은 원전을 더 짓든가, 그게 안 되면은 외국에서 전기를 사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는 탈원전에 대해서, 원전 축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수소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충전소를 짓는데 너무 비싸다. 예전에는 이게 수소 충전소를 하나 뭐 이렇게 이렇게 꽂는 거를 짓는데 30에서 한 40억 정도 이상이 들었는데, 그나마 최근에는 좀 저렴해져 가지고 20억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차를 전국에 불편하지 않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면은 이거는 돈이 너무나도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돈이 문제고, 돈이 제일 문제인데, 돈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예산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어놓고 충전이 안 되면은 분명히 뭐 적자의 경영일 거고, 그렇다고 안 짓자니 뭐 수소차를 살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충전소가 없는데 수소차를 사면 뭐예요. 그래서 좀 이거를 타지 말라는 소리니까 안 지을 수도 없고, 이게 결국에는 참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대차가 충전소를 뭐 다 지어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소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좀 볼 거면은 아예 5년 이상의 좀 길게 보시던가, 그게 아니면은 좀 단기 스윙 정도로만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정부가 아무리 수소차를 만든다 한들 이 정부가 영원히 뭐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대세는 일단은 수소보다는 전기차기 때문에 수소차를 어설프게 끌고 가는 것보다도 완전히 장기로 끌고 가시던가, 아니면은 좀 단기 스윙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소 테마다 해서 이 수소차가 망하면은 이 수소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꼭 이 회사들이 수소가 아니어도 전기차에 부품을 납품을 하거나 다른 기술이나 다른 사업으로 잘 버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지금 굉장히 좀 섹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상장이 되면은 9월 7일 이슈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일진 하이솔루스 뭐 배당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그냥 파는 것보다도 그냥 그 배당을 가지고 좀 몇 년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가시면은 정말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낮은 가격에 잘 잡아서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몇 주를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좀 치열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주를 받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뭐 지금 뭐 올라와서 뭐 따상 간다라고 해서 뭐 파는 것보다도 좀 배당 받으신 만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지금 시장 색깔이랑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이랑 굉장히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큰 기대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뷰웍스 수익 나신 분들 항상 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할 때는 좀 기다렸다가 좋은 종목, 좋은 매수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여유롭게 수익을 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영상 길이가 엄청 길어졌는데,
이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설명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실 말씀드리면은 이런 설명을 그만큼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 건데, 어디 다른 데 돌아가 보면은 뭐 그냥 대우부품 여기서 왔으니까 여기서 사세요, 뭐 그냥 여기서 이만큼에 왔으니까 이렇게 사세요, 이거밖에 설명을 못해요. 전체적인 큰 틀에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 유튜브 사람들 여러분들 백날 첫날 봐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믿고 같이 하시면은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